이제는 리스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GTLF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GTLF에서 리스닝이 토익보다 리스닝이 반이기, 토익은 50%인데 리스닝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쪽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리스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독해는 잘하는데 리스닝이 안 된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독해를 하면서 한국말로 해석하고 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직독직해라기보다는 그 영어를 보고 이미지를 바로 그리는 것입니다. 첫째 이미지를 그리는 방식으로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red나 white 라고 하면 하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하지 마시고 하얀색을 떠올리시고 빨간색을 떠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지를 그린다면 여러분께서는 또 회의감을 느껴지시는 게 뭐냐면요. 이미지가 안 그려지는 단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think 같은 겁니다. think. 그래서 think 하면 만약에 she is running 하면은 그녀가 뜨는 모습 갖다 이미지를 그리시는데 she thinks that 하면은 thinks of that 하면은 이 thinks의 의미를 갖다가 이미지로 바로 이렇게 못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think 하면은 여러분께서 종이에다가 하얀 종이에다가 think라는 이 스펠링을 떠올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대화를 할 적에 다른 언어로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너무나 한국의 영어의 교육의 문제점은 해석이라는 데 너무나 치우쳐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극복한다 해서 수능에서부터 출발한 문법을 갖다 등한시하고 조금 등한시라고 할게요. 등한시하고 리딩 같은 걸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출제자들은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리딩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바로 문법이 완성된 단계에서 좀 더 어렵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 시험은 문법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어렵게 나온 게 지금 시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단지 문법이 없기 때문에 해석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문법이 바탕이 되지 않은 해석을 사상 누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문법이란 것은 글로 표현하는데 이제는 어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법이란 것은 문법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 더한 걸 말하겠죠. 또한 문법을 갖다가 이제는 중고등학교에서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문법이란 그 말 자체가 일본에서 왔다고 쓰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문법과 어법을 갖다가 어법이란 것은 문법을 포함한 모든 말에 쓰는 것과 말하는 것을 다 포함한 게 어법이라는데 우리나라 말과 달리 이 영어는 문법이 확실한 언어입니다. 항상 주어 동사 그 나머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1과 챕터 3는 파트 1과 파트 3를 말하고 이것을 갖다 내레이션하고 니고시에이션이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걸 느끼지 마시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파트 2와 파트 4는 한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니까 양이 많으니까 7문제가 나오고 한 사람이니까 양이 작으니까 6문제가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두 사람이 나온 거는 묻고 답하고 관계에서 비교적 답을 찾는 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쭉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디를 갖다가 답을 찾는 것이 어느 부분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6문제 나오는 모놀로그 형태를요. 그리고 여기서 리스닝의 문제에서는 먼저 퀘션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들려주고 또한 한 번 더 퀘션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각각의 퀘션에는 퀘션들이 없습니다. 토익과 가장 다른 거죠. 그래서 많으신 분이 토익 시험을 치르시다가 GTLF 치르시는 분들이 순간적으로 토익에 익숙하지 했던 모습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퀘션을 갖다 적지 못하고 정답을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우선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법 파트를 갖다가 12분에서 14분 정도에 끊으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떤 분들은 리딩을 보시는 분 있는데 저는 좀 강추를 하는 것은
리스닝을 보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리스닝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요.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냥 눈 찔끔 감고 보세요. 수단과 방구를 가리지 않고 보시는 걸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퀘스천들에 따른 보기 A에서 D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명확하게 읽어주십시오. 줄처리하지 말고 줄처리할 바에는 그냥 그대로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정확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다가 적어도요. 파3 정도까지 정말로 권하고 싶은 파트 4까지 싹 다 읽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1분 30초 정도의 제너럴 익스프레션이 1분 30초 정도가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파트 1으로 다시 돌아가서 퀘션을 다시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파트 1에서 파트 4까지 다 읽으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집중력을 가지고 읽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파트 1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 30초 정도 남았으면 다시 돌아와서 파트 1을 다시 읽어주시길 권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맨 처음에 퀘션을 들려줄 적에는 각 퀘션의 텀은 보편적으로 5.3초간의 텀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께서는 퀘션을 적어야 되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한국말로는 적지 마라. 특히 해석에서는 적지 마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언어로서 한 개의 처리가 가는데 한 개의 언어, 영어와 또 다른 언어, 한국어가 같이 들으면 얘가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서 의미를 갖다가 몰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영어로 적는 걸 연습하고 싶습니다.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적에 나는 그 단어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펠링을요. 그러면 그 스펠링을 갖다가 비슷하게라도 적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운 단어가 퀘스천에 나왔다. 여러분께서 모르시는 단어는 그 단어가 스크립트에 그대로 나올 확률이 7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단어가 있으면 이 부분을 설명하겠구나 하면서 그 부분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고요. 두 번째 이제 스크립트를 다 들려주고 다음 퀘스천을 한 번 더 들려줍니다. 그때는 보편적으로 10.3초에서 많게는 11.3초의 텀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여러분께서 넘어가시고 파트 2를 갖다가 파트 2로 가셔서 퀘스천을 각각의 퀘스천에 있는 보기를 읽으시는 걸 강추하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께서 첫 번째 못 들으신 거 있지 않습니까? 퀘스천은요. 두 번째 듣는다고 들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건 과감하게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부분 다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00점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라겠지만 그 정도로 갖다가 이렇게 목표로 해서 공부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생이라는 것은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수험생이 모르는 자가 그것을 배우고 나서 치는 게 수험이고 그건 초심자들입니다. 그의 한계를 갖다가 여러분도 인식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들려줄 때는 되도록이면 다음 파트에서 퀘스천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는 여러분께서 기다리실 겁니다.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들을 수 있는데 못 듣는다. 그건 할 수 없죠. 하셔야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라도 말씀을 해드려야지만 다음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파트 2도 마찬가지로 각각 5.3초 때 퀘스천을 쓰고요. 스크립트를 보면서 답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파트 3도 마찬가지입니다. 풀고 나서 파트 4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파트 4에는요, 두 번 들려주는 걸 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파트 5라는 게 없기 때문에 퀘스천을 두 번 다 들려주는 것 갖다가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한 파트 1에서 파트 3까지는 꼭 읽으셔라. 파트 4는 읽으시면 좋겠지만 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왜냐? 두 번 읽을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 줄처리 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냥 기다리세요. 명확하게 여기는 제가 해석이라는 말까지도 쓰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는 두 가지의 형태가 나옵니다. 보기는요. 하나는 단어로 구성된 것과 또 다른 문장입니다. 단어는 빨리 탁탁탁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장은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구는 그 중간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께서는 보통 그 리스닝 공부하실 적에 많이 들으십니다. 많이 듣는데도 회의감이 느껴진 건 뭐다?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닝이 감을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시도하셨을 겁니다. 주무시면서 옆에 틀어놓고 자고 지하철에서나 어디에서나 들으시면서 가고
길 가면서 가고 그렇게 많이 앉아도 안 들리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어와 한국어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은 어디서 말의 뿌리, 근원이 어디냐? 목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릴 적에 한 번씩 특히 영어권 사람들이 한국말을 흉내낼 적에 혀 짧은 소리를 낸다고 여러분께서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 혀를 갖다가 앞쪽에서 입술 쪽에서 우리나라 말을 갖다가 흉내를 내면은 그런 영어권 사람들의 혀 짧은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목에서 나오고요. 영어는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어를 갖다가 묘사를 했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인데 한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들리냐라고 했더니 마치 대포를 연속으로 쏘는 소리와 같다고 들립니다. 왜냐? 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입술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보다 더 정교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P라든지 F, B라든지 V 같은 것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잘 구별 못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에서 나온 것에 익숙해진 우리의 귀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그 영어권의 발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한번 볼게요. 영어와 한국의 구조적 차이를 볼게요. 한국어는 문장의 순서가 상대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어제 그녀와 함께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을 갔다. 그녀와 함께 나는 어제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을 갔다. 도서관에 공부하러 나는 그녀와 함께 어제 갔다. 지금 이것이 제가 말했을 때 여러분께서 그 의미를 전달받았다고, 정확하게 전달받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말은 문법이 없는 언어에 속합니다. 그런데 영어는요, 원칙적 모습을 볼게요. 지금 보면 I went to the library to study with her yesterday. 이것이 맞는 문장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관점으로서 with her yesterday I went to the library to study 하면 틀리고요. 이런 식으로 다 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콤마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무조건 삽입구문이라 했습니다. 삽입구문이니까 없어지니까 I went to the library to study yesterday 같이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으로 크게 봤어요. 큰 틀에 봐서 영어를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듣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적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짧은 시간에 극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향점은 분명히 가져야 돼요. 한국말로 해석하는 순간에 두 개의 언어가 내 머릿속에 맴돌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서 안 들려요. 이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어 자체로 느끼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white, red, green. I have a white box. I have a green box. She is wearing white skirt. She is wearing blue skirt. She plays with black dogs.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면서 의미를 갖다 파악하면서 이미지를 그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한번 볼게요. 이제는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볼게요. 우리나라 언어는 이게 학자들 간에 논란을 갖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갖다 우리는 학자들이 아니니까 영어 수험으로서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알타의 어개라고 합니다. 알타의 어개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 특징은 분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인도 유럽 언어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연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음과 분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얘는 한국말로는 도그라고 읽어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거꾸로 하면은 자, 영어적 관점이고 한국적 관점입니다. 얘는 dog가 되는데 얘를 스펠링 자체를 갖다 순서만 뒤집으면 got이 돼버립니다. got.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dog를 거꾸로 하면 그 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냥 연결된다는 것을 갖다 여는 거 아시는데 이것과 같이 순서에 따라서 얘는 다 스펠링이 연결돼서 상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스펠링이 이 자체로서 독자적인 음가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들면 heave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얘를 거꾸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분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heaven 이건 니비아라고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영어권에 여자 이름으로서 유행했던 말입니다. 니비아라고요. 분절음의 특징이고 연음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이제는 한번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께서 그 발음을 갖다가 잘 구별 못하는 게 이 두 개의 사운드입니다. 이 두 개의 스펠링 사운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영어에 기본적으로 발음을 내는 메커니즘인 파열음과 마찰음이라는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쉽게 말해서 파열음은 풍선을 불었지 않습니까? 바늘을 뻥 터뜨려서 뻥 하고 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마찰음이라는 것은 풍선에 공기 주입구 있지 않습니까? 걔를 열었을 때 그 두 개의 주입구 주위에 마찰로서 휙 나는 소리가 마찰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보면 사람의 모습을 갖다 옆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 그리고 사람의 입 벌린 모습을 이렇게 치겠습니다. 얘를 갖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B라는 스펠링을 보면 외부와 내부간에 지금 틈이 없는 상태입니다. 틈이 없는 상태에서 소리를 낸다? 어떤 의미다? 파열음이 되는 것입니다. 얘는 외부와 내부간에 틈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된다? 마찰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제주껏 파열음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big, big, big 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여러분께서 제주껏 마찰음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victory, victory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릴 적에 이런 발음 같은 거 학원 같은 데 다녔든지 아니면은 학교에서나 이 스펠링은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덮은 상태에서 V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아랫입술이 윗입술을 덮어서 V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V 하는 것보다 V 하는 게 더 쉬운 겁니다. 에너지가 더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 다 V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한국의 관점에서 목이란 것은 파열음과 마찰음의 개념을 갖다 탄생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B와 V 이 차이를 갖다 왜 이렇게 영어권 사람들은 하느냐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입술의 관점에서 보면은 얘와 얘의 발음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파열음과 마찰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B 되고 V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P 사운드와 F 사운드를 갖다가 잘 구별 못하십니다. 이빨이 있고요. 윗이빨입니다. 그리고 gum이라는 윗이빨 뒤에 붙은 잇몸이 되겠죠. 얘는 발음적으로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입천장 팰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이렇게 닫혀 있어요. 아랫이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혀가 이렇게 있어요. 입술이 닫힌 상태에서 가장 단순하게 그린 게 바로 P가 나온 겁니다. 그럼 P는 뭐다? 파열음인 것입니다. 영어는 밸런스를 좋아해요. 이쪽이 있으면 이쪽이 있는 것. 즉, 투부정사의 특징, 특정 전문 구체 미래가 있으면 그 밸런스적으로 뭐가 있다? 동명사, 불특정, 비전문, 유희, 추상,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로서 마찰음을 영어는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P 사운드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내서 이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토익을 해보셨으면 이렇게 합니다. 비슷한 사운드가 나면 그것은 답이 아닐 거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구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너무나 그 구체적인 거기에만 해당되지 전체적으로서 이용할 수 없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주껏 파일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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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 얘는 여러분께서 제주껏 마찰로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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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 여러분께서 발음하다 한 30번 정도 아니면 그 조금 더 이상만 하면 이게 구별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잘 리스닝을 못 듣는 것은 듣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을 하시고 특히나 여러분이 소리를 내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소리를 들을 적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오류를 갖다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문장을 들려줄 적에 나는 이 문장 정도는 들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발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발음이 잘 안 된다? 그것은 완벽하게 들었다는 말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음에 합격하시고 굉장히 높은 고득점을 원할 때 토플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혹은 지텔프라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아주 고득점을 위해 공부할 때 가장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소리를 내서 읽는 것입니다. 다음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볼게요. L 사운드, R 사운드도 여러분께서 잘 못 구별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이빨 있고 검 있고 팰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L 사운드는 한글로 봐서 니은자의 의미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단어를 갖다 발음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혀의 맨 끝이 윗이빨 뒤에 있는 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lead, lead, lead. 그런데 R 사운드는 이빨 있고 검 있고 팰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혀가 입 천장에 닿지 않고 팰리트에 닿지 않고 한 바퀴 이렇게 구르는 모습을 이쁘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하면요. read, read, lead, read, lead, read.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볼게요. TH 사운드입니다. 우리는 속칭 번데기 발음이란 것과 그리고 속칭 돼지꼬리 발음이란 것과 그리고 이 D 사운드를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음 기호는 중괄호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빨과 이빨 사이에 혀를 깨물고 있는 모습을 가장 단순하게 그린 게 바로 번데기 발음입니다. 됐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어는 밸런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투부정사 있으면 특정 전문 구체 미래고 동명사가 있으면 불특정 비전문 유희 추상 과거를 했습니다. 근데 애매모호한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사 원형을 써서 나타내 본동사를 없앴죠. 그에 해당되는 게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그리고 help라는 녀석이 있었고 help인 경우는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라고 되고 피하다 할 때는 동명사나 명사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가 너무 가지런하기 때문에 거의 파열음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가 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마찰음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약간 공기가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약간. 그래서 이 경우에 영어에서는요. 파열음도 하지 않았고 마찰음도 하지 않았고 그 중간 영역이 바로 TH 사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적에 TH 사운드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인 게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정말 독특한 발음이에요. 이빨이 있고요. 검이 있고 팰리트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얘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와요. 혀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그 모습이 바로 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목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다 말씀드린 건 다 입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발음만은 톡톡하게 어디에서 나온다? 목에서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CNN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한참 이야기다가 그들은 할 때 they 있지 않습니까? they 하면 꼭 그 병아리가 이렇게 물 먹듯이 they 이런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다 입술에서 나오다가
소리의 출발점을 옮겨서 목으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영어 음악적 기호로 요 표시 있지 않습니까? 요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박자가 늦게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빨 있고, 검 있고, 팰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하는 게 얘가 되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결국은 파열음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이 day와 이 day, 한국식으로 발음해 볼게요. 이 day와 이 day를 갖다 구별하는 방법은 뭐다? 여러분께서 예전에 LP판 있지 않습니까? LP판에는 그게 자석의 그 강도가 약해지든지 아니면 먼지가 쓰면 그 소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CD판은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말 차가울 정도로 깨끗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they. 그래서 think, they.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글이 너무나 표음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영어가 표음성이란 걸 많으신 분이 놓치고 이 영어를 접근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냥 요거는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얘 발음과 얘를 갖다 잘 구별을 또 못하세요. 얘는 앞에서도 봐야 되거든요. 앞에서 보면 어떠냐면 어금니입니다. 어금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혀가 한쪽에만 붙어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J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있다고 칠게요. 주스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보면은 이빨이 이렇게 있고요. 입 천장이고 그 다음에 또 이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평행하게 이렇게 놔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붙으면 안 됩니다. 또한 옆에서 보면은 이빨이 있고 검이 있고 팰리트가 있으면 혀가 이렇게 비슷하게 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이 스펠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펠링은 어느 쪽에 더 소리가 가까우냐면 S 발음에 좀 소리가 더 가깝습니다. 왜냐? 이렇게 휘어진 모습이 S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면요. 이 발음과 동물원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 발음과 이 발음을 갖다 구별을 잘 못하실 여지가 커요. 자, 이제 음료수를 발음해 볼게요. 그러면 혀가 한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juice 되는 거예요. juice. 그런데 동물원들은 얘가 평행하게 붙지 말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스. 그렇죠? 그래서 are you going to assume? 라고 할 적에 are you going to assume? 라고 하지 않고 are you going to assume? 라고 된다는 것입니다. 평행하게 그리고 이 옆에 어금니에 닿지 않게 평행하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얘는 어떠냐면 지금 사람이 이빨 있고 검 있고 아랫 이빨이 있으면 얘가 지금 이렇게 혀가 나온 상태에서 G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G를 읽으면은 그 C의 그 금방 했던 Z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C 되고 얘는 G 되는 겁니다. 얘가 이만큼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그래서 조지 되는 거예요. 조지. 그렇죠? 그런 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까지만 보시더라도요, 여러분께서 지금 영어의 스펠링 자체가 이제는 표음 문자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어는 어디서 나오는 소리다? 목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입술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 정교한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권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정교하게 발음하기 때문에 많이 우리나라 말보다 더 많이 잘못 오해를 해요.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걸 갖다가 극복하는 방법을 갖다가 영어는 탄생시켰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는요, 요걸 갖다 지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이런 식으로 연음입니다. 연음이에요. 연음이기 때문에 이 연음을 갖다가 분자로만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께서 맨 처음에 배운 게 액센트와 장단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높낮이입니다. 그래서 액센트와 장단과 높낮이로서 얘를 갖다 분자로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할 바입니다. 다만요, 이제는 고득점 전략을 볼게요. 한번 맨 처음에 전체적 제너럴 익스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약 1분 30초 정도 들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각각 파트에 있는 스페시픽 익스플레이션을 갖다가 약 23초에서 25초 사이에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적지 않은 학생입니다. 각각 파트에도 맨 처음에 이렇게 1분 30초 정도 들려준다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멍하게 있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1분 30초 들려주고 그 다음에서는 약 20초에서 24초 정도 들려주고 그래서 파트 2에서는 요거만 들려줘요. 1분 30초는 딱 한 번 들려줍니다. 그리고 퀘스천은요. 첫 번째에서는 약 5.3초간의 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퀘스천에서는요. 약 10.3초에서 11.3초의 텀이 있습니다. 요걸 잘 활용하시고요. 이제는 고득점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크립트의 회화가 나오기 전에 A에서 D까지 지문을 갖다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줄 처리하지 마세요. 줄 처리할 것 같으면 읽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어를 갖다가 명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요. 왜냐면은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건 반사란 거 아시죠? 그죠? 그 강아지한테 그 땡땡땡 치면은요. 땡땡땡 치면은 치고 나서 밥을 주면은 계속적으로 땡땡땡만 치면은 침을 흘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발음을 해보실 적에 첫째 단어를 갖다가 세게 발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여운이 계속 남아서 그게 첫 번째 단어를 듣는 순간 크게 들려요. 그걸 갖다가 많이 연습하면 그게 고착화가 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는 항상 주어 동사 그 나머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있는 단어는 항상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 나머지에 전개된 것 항상 이해하셔야 됩니다. 항상요. 그리고 영어의 높낮이, 액센트, 장단을 이해하고 듣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질문을 갖다가 영어로 저걸 강추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들으면서 정답을 고릅니다. 다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답, 이제 28번 있지 않습니까? 27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가 들려줄 적에는 GTLF는 상대적으로 다른 영어 시험에 비해서 리스닝의 스크립트가 좀 길지 않습니까? 그 반대급부적으로 보편적으로 문제가 좀 착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못돼지는데요. 그래서 차례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또한요, 여러분께서는 완전히 퀘스천을 못 들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D까지 보기를 잘 읽어 놓으면요, 얘를 갖다 찍더라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들으면서 정답을 고르십시오. 그 다음에 대화의 경우 남자의 말과 여자의 말을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자다, 여자다, 에이미다면 여자구나, 케빈 하면은 남자구나 하면서 딱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는 그대로 끌고 가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에 해석이 안 된다 해서 그 뒤부터 완전히 막혀버려요. 그대로 끌고 가십시오.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들려준 퀘스천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도 첫 번째 안 들리면 두 번째 안 들려요. 자, 또한요, 또한 여러분께서 이 리스닝을 공부하실 적에 제 개인적이라 할게요. 좀 잘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리스닝 시험 치면 어떻게, 연습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요. 문제 풉니다. 그리고 한번 답을 봅니다. 답 맞춰보고 화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의미를 쓱 한번 봅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피하듯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결론이 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하는 건 나 해봤자 리스닝 점수 안 나올 거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도 찝찝하니까 공부를 하죠. 그러려면 똑바로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께서 리스닝을 갖다가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수가 문장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먼저 연습 삼아 시험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스크립트를 갖다가 명확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미까지.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그래서 제 그 의도로 그 스크립트, 그 답안지에 보면요. 각각의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요. 문장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고서 그냥 안 읽고 넘어가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하나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듣는 것입니다. 의미를 안 상태에서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고, 그냥 문제 풀고, 읽고, 한 번 더 듣고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약해요. 수박 겉핥기도 그 정도의 겉핥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다시 읽고, 문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책에 보시면요. 리딩 섹션 있지 않습니까? 리딩 섹션이 지금 제가 다 녹음해서 스크립트화 시켜서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요. 여러분께서 리딩을 갖다가 푸실 적에는 제가 싫어하는 말이면 해석을 하면서까지 풉니다. 꼼꼼하게 풀어요. 그래 놓고 답을 맞춰보고 내가 해석을 갖다 막 보십니다. 정확하게 보시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 잘 들릴 거예요. 왜냐? 완벽하게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딩 섹션에 있는 그 MP3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리스닝 섹션에서 중요한 팁입니다. 영어는 연음입니다. 연음이기 때문에 훅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잘 구별을 못해요. 실제로 영어권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영어를 갖다가 맨 처음에 배운 한국 사람이 영어권 사람한테 하면 잘 이해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를 갖다가 말하는 방식을 모르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문법을 배웠습니다. 그 문법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비동사를 보겠습니다. 비동사라는 것은 동사로서 추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 존재의 실익은 본동사일 때 실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비동사는 실질적으로 구체적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 의미가 없다는 것은 발음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여러분께서는 He is looking for something이라고 읽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는 중요하죠.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뜻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붙어버려요. 같이 하겠습니다. 전치사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명사 앞에 위치하는 분사고 이 전치사가 탄생한 것은 그 뒤에는 명사 때문에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 분다? 이렇게 붙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look for를 갖다가 너무나 수거처럼 하니까 어떻게 한다? He is looking for something이라고 발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영어는 어떻게 한다? He is looking for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나는 약간의 기술적으로 발음을 하련다라고 됩니다. 이때 비동사는 뜻이 없으니까 apostrophe s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He is looking for something으로 발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높낮이 그리고 품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주면서 분절음화 시키니까 상대방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은 언어 자체가 분절음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없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그냥 서울말은 뒤끝만 올리면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건 영어는 그냥 빠르게 발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발음하고 이렇게 들을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들리는 건 어디다? 얘만 들려요. 접점만. 그러니까 훅 지나가는 거죠. 꼭 그 생물 시간에 보면 시냅스에서 쑥쑥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은 이 리듬을 따라가시면요. 결코 영어가 빠르게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정의로 바로 문법이 바로 발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경우를 볼게요. They are interested in the book입니다. 여기도요. 지금 유성음이죠. 또 interested도 유성음으로 되죠. 아까 저번에 할 때 유성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얘들은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They are interested in the book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동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들려요. 이런 예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여러분께서는 be interested in을 갖다 너무나 수고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사죠. 그렇기 때문에 they are interested in the book 하지 interested in the book라 하는 순간에 문장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익으로 잠시 가볼게요. 토익에서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사진을 보고 묘사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묘사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뭡니까? BING가 많이 나오죠. 당연하죠. ING는 뭐였습니까? 발산형이었는데 비동사가 결합되면 진행이 되고 진행해서 계획적 미래를 유추할 수 있고 진행과 계획적 미래를 갖다가 저변에 깔린 게 뭡니까? 상황의 구체적 묘사죠. 우리는 사진 같은 걸 보고 그 구체적인 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와 결합된 is-ing 시리즈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is-ing를 상당히 잘 못 들으세요. 왜냐? 만약에 she is wearing a hat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발음을 잘 하시면 she is wearing a hat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동사에 속한 거죠. 그래서 영어권은 어떻게 한다? She is wearing a hat 하면서 is wearing 해서 비동사를 갖다 빠르게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안 들려서 계속 반복해 보더라도 비동사 같은 것이 이런 식으로 발음하냐라고 하면서 이 쉬운 파트 1에서도 회의감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비동사의 특징은 비동사는 구체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뒤쪽에 있는 분사에 붙어버려요. 웬만하면 뒤에 있는 명사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he is Tom이 아니고 he is Tom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접속사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접속사의 관점과 영어권의 접속사의 관점은 달라요. 만약에 이건 안 쓸게요.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요. 이 접속사, 특히 대등 접속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등 접속사가 존재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이다? 바로 she 때문이 아니라 바로 뒤에 있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렇죠? 뒤에 있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she and I라고 웬만하면 발음하실 거예요. 왜냐? 그녀도 중요하고 접속사 있고 그 다음에 I가 있으니까 she and I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는요. 이 뒤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연결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권은 어떻게 한다? 그 접속사는 그 뒤에 있는 단어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 뒤쪽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she and I가 되는 것입니다. she and I.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갖다 칠게요. 그래서 she and I are satisfied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비동사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are satisfied 되는 것입니다. 전치사죠. 전치사는 그 뒤에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with the result 되는 거예요. 그래서 she and I are satisfied with the result 해서 덩어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he wants 되겠죠.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합니까? to 부정사로 갑니다. 그죠? to 부정사라는 것은 품사입니다. 품사라는 건 뭐였습니까? 단어 자체의 속성이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단어 취급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여러분께서 많이 어떻게 읽으시냐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He wants to go with his friends. 이렇게 읽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알게 됩니다. 영어권은 어떻게 읽는다? He wants to go with his friends and his family가 아니겠죠? 얘도 이 뒤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he wants to go with his friends and his family에서 덩어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이 보면요. 너무나 많은 덩어리가 치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께서 맨 처음에 한글을 배울 때 유치원에서는 나는 그녀와 영희와 함께 학교에 간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정도면 어떻게 합니까? 난 영희와 함께 간다라고 덩어리 갖다 좀 더 크게 짓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맨 처음에는요. 유치원생처럼 중요한 단어에 액센트 주면서 덩어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성인이 됐다는 관점은 어떻게 된다? He wants to go with his friends and his family에서 덩어리 갖다 좀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작게 나누는 덩어리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누는 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chunks예요. 그 다음에 얘도 he wants to go abroad and she wants to go abroad too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요, abroad는 뭘 꾸밉니까? 동사를 꾸미는 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he wants to go abroad and she wants to go abroad too 라고 해서 덩어리가 좀 더 넓게 해주는 것입니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He wants to go abroad and she wants to go abroad too 하고 덩어리를 좀 더 크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께서 느끼셔야 될 건 뭐다? 바로 덩어리를 짓고 첫째는 투부정사는 한 단어 취급해서 특거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비동사는 약하게 발음해서 뒤쪽에 돌리는 게 대부분이다. 유성음이 좀 달라진다. 그리고 접속사는 뭐다? 뒤에 있는 단어 때문에 있는 게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붙는다라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여기서 이런 건 여러분께서 오히려 잘해요. 여러분께서 미안하지만 나 할 수 없어요. I'm sorry, but I can't 하지 않습니까? I'm sorry, but I can't 하지 않고 I'm sorry, but I can't 해서 but가 존재하는 건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I와 연결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m sorry, but I can't 해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요. 제가 영어 노래 제목은 모르겠네요.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좋아요. 어떻게 한다? 여러분께서 그 노래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이렇게 해요.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한다?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된 것입니다. 됐죠? 이건 기술적으로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than I가 된다는 것입니다. than I. than I라고 안 해요. than I 해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조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go out now, but bear in mind, the time is running 해서 이랬다 but bear in mind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강조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정말 똑바로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듣기가 쉬워요. 그렇죠? 이제는 접속사 있지 않습니까? 종속 접속사를 보겠습니다. 얘도 접속사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종속 접속사가 종류가 더 많기 때문에 문장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잘 못 들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덩어리를 잘못 찍기 때문입니다. 자, I would play baseball when I was in school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도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I would play baseball when I was in school 되는 것입니다. when I was 해서 when I was가 아니고 when I was 해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I would play baseball when I was in school 되고, 여기도 whether his mother 있지 않습니까? whether his mother 하지 않고 she wonders whether his mother 해서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바로 치고 들어간다. You love her or not or not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요. will come to know the truth as time goes by가 됩니다. as time goes by가 아니고 as time goes by. 그래서 you will come to know the truth as time goes by. 그렇죠? 그 다음에 she'll go out for lunch if she finishes 안 해요. 얘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if she finishes the work on time 되겠죠. 이걸 계속 연습하십시오. 계속요. 그래서 she will go out for lunch if she finishes the work on time. She will go out for lunch if she finishes the work on time. She'll go out for lunch if she finishes the work on time. 에서 덩어리를 갖다가 좀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맨 처음에 영어를 가르칠 적에요. 경상도 사람이 그것도 남자가 영어를 가르치니까 한 분이 웃더라고요. 웃으니까 살짝 궁금해 여쭤봤어요. 여자분한테 왜 웃으시냐 하니까 영어로 경상도 사투리 하는 강사는 처음 봤대요. 저도 웃었는데요. 좀 마음 아팠습니다. 썩 마음 아프진 않았는데요.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께서 영어를 배우실 때 어떤 메커니즘도 모르면서 너무 미국 사람처럼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반기문 총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영어를 참 잘하세요. 그 단어 쓰는 거 보면 참 역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발음적으로는
여러분의 관점에서 개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참 잘해요. 근데 어디 걸그룹 같은 데서 외국에 좀 살고 온 사람들, 여자들 보면 그냥 정말 부드럽게 아주 이쁘게 쫙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말 들어가 보면 말을 못해요.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쁘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의사를 갖다 상대방한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미국 사람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although 같은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although it is 해서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although it is 해서 바로 치는데 얘는 강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although 한 번 쉬고 it is hard to get over the obstacle 해서 이런 식으로 강조일 때는 여기 한번 끊어주는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that를 참 여러분들이 잘 못 들으세요.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that 같은 경우는요, 많은 경우에 접속사로서 that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생략 가능하죠. 생략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약하게 발음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이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약하게 발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접속사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I know 이 문장 읽을 적에 90% 이렇게 읽을 거예요. I know that you look very smart라고 읽으실 거예요. 근데 영어권이 말하는 것은 벌써 that 발음하고 넘어가 버려요. that도 접속사죠. 그럼 어떻게 한다? I know that you look very smart 되는 것입니다. That you look, that you look 하지 않고 that you look 해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that는 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I know that you look very smart.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I know that you look very smart 해서 덩어리 갖다가 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o that 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He is so intelligent. 자, 보십시오. 이건 뒤쪽에 분다 있죠? 얘는 뭐 꿈입니까? 얘 꿈이죠. 그래서 he is so intelligent. That everyone envies him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인데 that는 뭐라고요? 접속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That everyone 해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Envies him. 그래서 he is so intelligent that everyone envies him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he is so intelligent that everyone envies him 해서 덩어리를 크게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갈 시간입니다. 이제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go home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요?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go. 그래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that는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시험에서 많이 나온 거 He suggested that she take a break when she looked tired.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얘도 접속사죠. 그렇게 어떻게 한다? He suggested that she take a break. 또 접속사죠. When she looked tired. 뒤쪽에 붙여요. 뒤쪽에 접속사 무조건. 자, 이제는 문법적으로 관계사입니다. 관계사도 무엇의 일종이 했습니까? 접속사의 일종이 했죠. 그럼 얘도 어디에 붙는다? 뒤쪽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명사, 주어일 경우에 한번 볼게요. I want to meet a man who understands me entirely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많은 신분들이 어떻게 읽으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I want to meet a man who understands me entirely 읽어버려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자, 여기도요, 투부정사는 한 단어 취급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I want to meet a man who understands me entirely.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I like the car which can run more than 50 miles with a gasoline with a gallon of gasoline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잠시만요. 자, 볼게요. I like the car which can run more than 50 miles. than은 접속사니까 more than 50 miles 하지 마십시오. more than 50 miles. with 전사죠. 이쪽에 붙겠죠? 전사도 이쪽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I like the car which can run more than 50 miles with a gallon of gasoline. 그렇죠?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I like car which can run more than 50 miles with a gallon of gasoline 해서 덩어리를 크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is is the last bus that 이때 위치가 아닌 거 알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This is the last bus that goes 자, 전사죠? Hamilton today. 됐죠? This is the last bus that goes to Hamilton today. 근데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This is the last bus that goes to Hamilton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전사는 희소에 붙입시오. goes to 하지 말고 goes to Hamilton입니다. 그래서 This is the last bus that goes to Hamilton today 라고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주어가 아닌 경우입니다. 주어가 아닌 경우는 약간 달라지는 경향인데 똑같이 가세요, 그냥. 됐죠? 그래서 She is the girl with whom he wants 에서 이 동어를 크게 한 개 가져가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 뒤에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She is the girl with whom he wants to go out for dinner. 자, out는 뭡니까? 동사를 꾸면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She is the girl with whom he wants to go out for dinner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거도요. 지금 다 마찬가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유지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젠 전사를 보겠습니다. 전사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사는 뭐다? 명사 앞에 위치한 분사니까 명사 쪽에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I'm not talking about you, but I'm talking about her. 여러분이 읽는 방식이에요. 전사죠? 그럼 어떻게 된다? I'm not talking about you, but I'm talking about her 해서 전사는 그 뒤쪽에 명사에 붙어버리십시오.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She had to work more than 10 hours in the factory for family. 됐죠? 전사는 그 뒤쪽에 다 붙여버리십시오. 그래서 She had to work more than 10 hours in the factory for family. 이런 식으로 전사를 처리를 연습을 하십시오. 이해가 돼야지 여러분께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요, 시간을 갖다가 잘 못 들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he usually gets up at 7이라고 우리는 하고 싶어요. at 7에. 근데 7은 명사죠, 전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He usually gets up at 7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and he goes 안 합니다. to work, goes to work 안 해요. and he goes to work in downtown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store opens from 몇 시 to 몇 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잘 못 알아들어요. 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요. from 9 a.m. to 6 p.m.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얘도 전사고 얘도 전사죠. 그 뒤에는 명사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from 9 a.m. to 6 p.m. 되는 겁니다. from 9 a.m. to 6 p.m. from 9 a.m. to 6 p.m. 안 해요. from 9 a.m. 죄송합니다. from 9 a.m. to 6 p.m.에서 붙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얘를 갖다가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거가 너무나 수거처럼 하기 때문에 한 덩어리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she is interested in the book가 되겠죠. be interested in. 너무나 수거처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she is interested in the book에서 강조적 측면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전혀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she is interested in the book입니다. in the book 하지 마십시오. she is interested in the book. 됐죠? 마찬가지로 it is said about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it is said about how we should deal with the problem.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를 갖다 it is said about how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꼬였네. 됐죠? 그래서 it is said about how we should deal we should deal with the problem 되는데 여기도 어떻게 된다? about가 뭡니까? 전사죠. 얘는 접속사 기능이 있죠. 이 정확하면 관계 부사입니다. 그 뒤에는 거 붙어버리죠. 그래서 it is said about how we should 해서 덩어리를 지어버려요. 요게 여러분께서는 약간 까다로우실 거예요.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He is looking for secretary. 얘는 감정적 표현이고
간접표현을 어쩌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He, she is looking for secretary. 가장 정확합니다. 이것만 하셔야 그냥. She is looking for secretary. 그리고 I'm looking forward to your quick response 있지 않습니까? 얘도 I am looking forward to your quick response에서 to your quick response를 가십시오. 그래서 I am looking forward to your quick response. 됐죠? I am looking forward to your quick response에서 원칙의 모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시요. 제가 지금 살짝 여러분을 갖다 오히려 헷갈리게 했을 여지가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I am looking forward to your quick response. 됐죠? 그리고 조동사 있지 않습니까? 조동사는요, 원칙적으로 이거 한번 볼게요. He kills a dog가 있고, 얘를 갖다 조동사로서 He can kill a dog가 있습니다. 발음 조동사니까 동사를 갖다가 원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를 뭘 꾸밉니까? 얘를 주어를 꾸미죠. 그래서 주어 쪽에 붙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He can go there by himself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He will pass the test this time 되겠죠? 근데 얘가 이쪽에 붙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here까지 쓴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아래 문장을 보십시오. You look beautiful. if 접속사죠. I 붙어버리죠. may는 뭡니까? 조동사니까 주어에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if I may say so가 아니고 if I may say so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if I may say so. 접속사니까 그 뒤에 있는 문장이 붙고 조동사는 주어에 붙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if I may say so. 됐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not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얘 때문에 뒤쪽에 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he can't go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형 있지 않습니까? 완료형은 얘가 행위의 계속성을 나타내는 것 대과거도 마찬가지고요. 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e have known each other since last year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얘는 기술적으로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는 앞쪽에 무조건 붙일래. 그러나 we've known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음이 틀려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는 제가 뭘 취급하라고요? 한 단어 취급하죠. 그래서 I hope to see you가 아닙니다. I hope to see you 되는 것입니다. Again in the near future. 전사니까 뒤쪽에 in the near future가 아니고 in the near future가 되는 것입니다. All that I want you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hat가 뭡니까? 관계대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all that I want you to do. 자, 비동사는 어디 붙는다고요? 뒤쪽에 붙죠? 부사적에서 to study hard 되겠죠? enough to를 갖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수고처럼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enough to enter the university. 그래서 all that I want to do is to study hard. enough to enter the university.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ll that I want you to do is to study hard. enough to enter the university. 자, 여러분께서 이까지 보시면요. 영어의 발음은요.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해요. 어떻게 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중요한 단어를 갖다가 이래 항아리 지어서 그 안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문법에서 비동사라든지 투부정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전차를 갖다가 넣는 방식을 갖다가 골라가지고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에서 소리를 내고요. 그러면 영어 듣기는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정말. 실질적으로 10점을 올리는 평균 10점을 올릴 때 각각 섹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머 섹션과 리스닝 섹션 그리고 리딩 섹션.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것은 리스닝입니다. 쉬워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덩어리 짓는 거로 하고요.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뒤에 보면요. practice가 있고 actual practice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그 question들을 갖다가 100개씩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practice는요. 일부러 제가 청킹 작업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해보시라고 천천히 발음한 걸 넣어봤고요. 두 번째는 보통의 스피드로 넣었습니다. 두 번째 actual practice에서는요. 두 번 다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스피드로 했습니다. 그것 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기에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